배민의 갑질과 횡포, 작은 패스트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콜 깃발을 2개 운영 중입니다. 가게 배달을 위해 깃발을 사용하는데 1개의 깃발은 주소 변경과 1개의 깃발은 해지를 위해 11월 20일에 배민 상담원을 통해 통화 후 1개 삭제, 1개 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오픈 후 확인 결과 모두 다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배민 상담원에게 삭제한 1개는 원상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할 수 없다고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해지한 것도 아니고 배민의 실수로 해지해놓고 안 된다고 하여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영업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배민 노출이 안 되어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민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달앱이 진짜 잘못이 커요. 초기에 수수료 싸게 해서 아무나 대충 창업해서 배달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영업 난이도를 확 낮춰버리는 바람에 진짜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파이 뺏어가고 아무런 능력 없이 배달앱에 기대 장사하던 소수들은 어제 와서 못 살겠다고 배달앱 때려달라고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빨리빨리 폐업할 사람들 폐업해서 정리되고 배달앱 사용하는 업주들 대폭 감소해서 배달앱 회사들부터 구조조정되고 그렇게 다시 수수료도 현실화되고 능력 있는 사장님들이 남아서 장사하는 정리된 자영업 생태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반년 사이에 정말 순이익이 반토막 배달 전문점 총 10년째 운영 중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열심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반년 사이에 정말 마진율이 최악으로 바뀌네요. 전에 비해 쿠팡 배민원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직원분 배치해서 제가 배달도 나가고 했었는데 배달도 많이 못 나가고 수수료도 엄청나고 한창 코로나 때보다야 당연히 줄었지만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고 나름 바쁘게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통장에서 몰래 빼가는 거 마냥 월말이면 돈이 없네요. 반년째 가격 올리고 해야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배민 쿠팡이 어떻게 또 괴롭힐지 걱정돼서 그만둬야 하나 생각도 하고 다른 분들은 마진율 좀 어떠신가요? 신세한탄 글 써서 죄송합니다. 배달앱 분석 배민 처음 앱 출시 당시 조금 과한 소비자 위주 정책으로 판매자의 권리를 조금 깔아뭉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광고나 홍보 등에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감지되었는데 홍보가 조금 과하게 포장된 것을 보는데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은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프로게이머와 자본이 결착하여 만든 사업으로 중간에 돈놀이 업자 사모펀드가 개입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사업적 마인드보다는 사채업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하는 배달앱을 찾아 그 배달앱을 메인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배민의 힘이 커질수록 그 횡포는 커질 것이며 판매자들을 단순히 돈 벌어주는 노예로 전락시키고야 말 겁니다. 판단은 판매자 개인 스스로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배민은 서브로 사용하시고 반드시 메인 배달앱을 찾아야 합니다. 쿠팡, 거대 기업 쿠팡의 인지도를 얻고 중심지 강남으로 처음 진출한 배달앱입니다. 처음 출시 당시 배달 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강남 점유율을 높여 인지도를 끌어올려 빠르게 배달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처음 출시 당시 프로모션 3개월 기간이 지나면 13%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돈만 생각하는 기업으로 돈만 뗀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 강하며 기본적인 인권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악마성이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돈만 된다면 나라도 팔아쳐먹을 매국노 같은 기업으로 쿠팡 사업 전략과 인사관리는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시장 눈치 보지 않고 당돌하게 배달 시장에 진입하는 모션으로 봐서는 시장 질서 파괴의 주역이 될까 두려웠는데 역시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배민은 그동안 쿠팡의 위험한 사업 방식에도 꿋꿋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고 쿠팡의 사업 방식을 계속 따라하게 되는데 속칭 따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수준이 이젠 무언의 담합이나 기업 동지가 되어 판매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며 어설픈 놈이 사람 잡는다고 쿠팡에서 배운 어설픈 사업 방식이 쿠팡을 넘어서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 쿠팡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악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민, 쿠팡 이 두 기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요 기업, 처음 배민과 경쟁했던 배달앱으로 10%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민의 깃발 정책에 패배하며 만년 2위로 달리다가 쿠팡의 등장과 함께 점유율을 잃어가며 시장 점유율 15.5%의 3위로 밀려나 있는 배달앱입니다. 말이 3위지 처음엔 배민과 1, 2위를 다툴 정도의 높은 인지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사업적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하면서 사업적 마인드가 뛰어난 사업가를 대표로 임명하게 되는데 판매자 없는 배달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즉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판매자의 희생으로 기업들 배만 불리려는 배민 쿠팡 현배달앱 생태계에서 요기요가 내놓은 상위 4%의 정책이 배민과 쿠팡에 비하면 얼마나 논리적인 정책인지 아셔야 합니다. 단순 수수료 숫자의 개념만으로도 그 기업의 성향 분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요기요의 수수료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비인간적인 횡포와 만행만을 일삼는 배민 쿠팡과는 다르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며 내어놓는 요기요의 수수료 정책은 매우 훌륭하며 인간적이며 사업적 마인드가 묻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기요가 50% 정도의 시장점 이율을 가져갈 때 그들의 수수료 정책은 반드시 합리적인 선에서 인하하여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떤 배달앱을 선택하느냐는 사장님의 자유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서히 배민과 쿠팡은 서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년이면 됩니다. 백후 저 두 기업은 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